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4월 27일 정오입니다. 어제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있었던 백악관 출입 기자 초청 만찬에서 명문대학교 출신의 교사가 권총과 단총과 칼을 들고 방어선을 돌파를 해서 뛰어가다가 저지당했습니다. 이 범인은 한 발을 쏘았는데 경호원의 가슴에 맞았습니다. 다행히 방호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범인을 향해서 경호원들이 총을 쏜 것 같지는 않아요. 많은 사람이 다친다고 생각했던지 금방 제압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끝이 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접근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에 아마 수백 명의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만찬에 초대된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연례 행사입니다. 여기 나온 대통령은 항상 유머로 시작을 합니다. 이날 많은 기자와 대통령 사이에 격이 없이 아주 즐기는 행사장이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범인, 캘리포니아 출신인데 범인의 편지가 공개됐어요. 이 행동을 하기 한 10분 전에 부모한테 보낸 편지가 공개가 되었는데 이 편지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미 미국 언론에서 편지 전문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콜 토마스 앨런인데 흑인 그리고 백인 피가 섞여 있는 분이더라고요. 31살입니다. 뉴욕 포스트가 공개를 했는데 원문을 여기서 이 범인 앨런은 자신을 콜드 포스 친절한 연방 암살자 앨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이라면서 글을 시작을 합니다. 부모한테 보냈지만 사실상 다 공개되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쓴 글입니다. 나는 미국 시민이며 나의 대표자들이 하는 일은 나를 대표한다. 더 이상 소아성애자, 강간범, 반역자가 나의 손을 자신의 범죄로 더럽히도록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요거는 트럼프 대통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래전부터 그렇게 생각했지만 실제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이번이 처음이었다라고 적었습니다. 예상되는 교정 규칙이라면서 메모식으로 쭉 올렸습니다. 공격 대상과 순위를 밝혔습니다. 그는 행정부 관료들 리 표적이며 최고위직부터 낮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한다고 했습니다. 저격 대상입니다. 행사에 참석한 행정부 최고위직은 대통령입니다. 범인은 비밀 경호국은 필요할 때만 표적이며 호텔 보안 요원은 먼저 공격하지 않는 한 가능하면 표적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호텔 직원과 투숙객은 전혀 표적이 아니라고 했어요. 또 벽을 관통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파괴력 있는 총탄이 아닌 산탄을 사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테러 행위에 대한 예상되는 비판과 이에 대한 답변도 적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이라면 다른 뺨을 돌려야 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건 자신이 억압받을 때의 이야기라면서 다른 사람이 억압받고 있을 때 다른 뺨을 돌리는 것은 기독교적 행동이 아닌 억압자의 범죄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반박을 합니다. 이 선언문만 보면은 그는 기독교인인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 인터뷰하면서 그는 강경하게 반기독교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테러를 하기에 적절한 시점이 아닐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가상 질문입니다. 이 범인은 누군가가 성폭행 당하거나 살해당하거나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지나쳐야 하느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타이밍과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목표를 제거하지 못했다. 혼혈인 당신이 할 일이 아니다라는 가상 비판에 대해서는 어디서부터든 시작을 해야 한다. 대신 나서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법에 의해 통치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테러가 아닌 시스템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표자라 하면 보통 이 국회의원을 말합니다. 대표자와 판사가 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누구도 그들에게 복종할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국민 저항권적 생각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걸 말미에 그는 고위직에 대한 비밀 경호국이라면 대통령 경호실입니다. 의 경호가 형편없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호텔에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느낀 건 오만함이었다. 무기를 여러 개 들고 들어왔는데 아무도 위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루 전에 체크인을 했습니다. 토드 블렌치 미 법무장관 대행은 앨런이 행사 하루나 이틀 전에 호텔에 투숙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앨런은 내가 미국 시민이 아니라 이란 요원이었다면 여기에 M2 기관총을 들고 들어왔어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완전히 터무니없이 무능하고 더 나은 지도자가 나올 때쯤에는 개선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그는 호텔 내부 상황에 대해 모든 구석마다 보안 카메라가 있고 도청되는 호텔 객실 약 3m마다 무장요원 과다울 정도의 금속 탐지기를 예상했는데 내가 마주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전혀 보안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이 사람은 하루 전에 들어왔으니까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미국 이 경호당국은 범인이 그런 식으로 신속하게 제압된 걸로 봐서 이 경호 조치가 적절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한 발 쏘고 바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경호원이 난사를 해가지고 엉뚱한 사람이 뭐 다치고 하는 사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이 범인의 편지를 읽어보면은 미국 사회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정책에 대해서 격분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결코 정신질환자가 아닌 것 같아요. 명문대학교를 나오고 또 직장도 있는 사람인데 자신의 어떻게 보면 결단에 의해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야기인데 미국이 지금 총기 허용이 자유롭게 되어가지고 인구보다 많은 총기가 있습니다. 이 종교별로 보면은 아주 특이하게도 개신교도가 총기 소지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미국에서 총기 소지가 자유롭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국까지 역사가 올라가는데 흔히 우리가 명예혁명이라고 하는 1688년 명예혁명 그 다음 해에 1689년에 영국 의회가 통과시킨 게 권리장전입니다. 그 권리장전에는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회가 조세권을 가진다. 그리고 상비군을 유지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함으로써 군대에 대한 문민 통제의 원칙을 확립합니다. 그리고 고문 금지와 함께 개신교도의 경우에는 총기를 소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때 왜 개신교도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 명예혁명이나 이런 크롬웰 시절의 어떤 내전이나 여기에 기본적 흐름은 개신교도와 가톨릭의 대결이었어요. 그래서 개신교도가 이겼으니까 이제는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신교도만은 총기 소지를 할 수 있다고 권리장전의 못을 박았습니다. 이 권리장전이 미국 독립 건국 과정에서 미국 헌법으로 고스란히 들어옵니다. 다만 개신교도만 총기를 휴대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모든 미국 시민은 총을 휴대할 수 있다. 이게 헌법에 딱 적혀 있습니다. 이 헌법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미국에서는
총기 금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규제는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무리한 정책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다 총 한 자루씩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건이 이걸로 끝이 안 난다고 봐도 되는데, 그러려면 얼마나 경호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기자들 앞에서 농담을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가장 위험한 직종이다. 링컨 대통령의 예를 들면서 말하면 위대한 대통령이 암살이 표적이 된다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좀 불길한 코멘트처럼 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